현대판 고려장 어떻게 부모를.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오늘은 현대판 고려장 사연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외곽에 자리 잡은 조용한 주택가. 75세의 김인수 씨와 아내 이민숙 씨는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젊은 시절 장화를 신고 새벽 시장을 뛰어다니며 채소 장사를 했고, 남편은 철공소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버텼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 마련했고, 외아들 성훈이 대학 등록금도 대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짓을? 성훈이는 하나뿐인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두 부부에게 성훈이는 세상 전부였고 기쁨이었다. 작은 집에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셋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다. 성훈이는 부모 속을 썩인 적도 없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다. 우리 성훈이는 남자답고 책임감도 있고 정말 효자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이제 군대를 가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성훈이 군대를 가던 날 두 부부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성훈이 태어난 날부터 커오던 날들을 연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훈이 태어나던 날 당신 참 고생했는데 나는 당신보다 작고 꼬물꼬물한 성훈이한테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이틀이나 상고를 겪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픈 건 언제 잊어버리고 품에 안긴 성훈이만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훈이는 참 공부도 잘했지. 늦은 시간까지 방에 불이 꺼지지도 않고 한 번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화를 냈었지. 괜한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참 안쓰러웠어. 학교에서 반장 됐다고 시장에 뛰어와서 자랑하던 때는 내가 얼마나 좋던지 야채를 그냥 막 퍼줬다니까요. 우리 성훈이가 우리 부부에게는 복덩이지. 복덩이. 아무렴요. 부부의 넋두리와 같은 아들 사랑에 밤이 깊어갔다. 시간이 흘러 성훈이 제대를 하고 직장을 들어갔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의 내복을 사들고 온 아들을 보며 두 부부는 이제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도 의젓한 아들이 하루는 미스 코리아 뺨치게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아가씨의 서글서글한 눈매가 참 마음에 들었다. 말씨도 참 싹싹하고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두 부부는 흐뭇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지인들도 며느리 잘 얻었다며 부러워했다. 이웃들에게 늘 아들 자랑을 하던 부부.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자주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우리 외식해요. 오늘은 제가 한턱 쏠게요. 며느리도 말끝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살갑게 굴었다. 두 부부는 그런 아들 부부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다. 이제 아들 닮은 손주만 하나 낳으면 정말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처럼 첫 손주를 아들로 안겨주더니 연이어서 딸도 낳아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두 부부는 손주들 재롱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선물을 사놓고 기다리기도 했다. 어느 날 손주들도 안 데리고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애들은 어쩌고 너희들만 왔니? 애들 좋아하는 갈비 해놨는데. 오늘은 부모님께 상해 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런 아들 부부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그러니? 아버지, 저 사업 하나 시작해 보려 해요. 기회가 왔는데 종잣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님, 담보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갚을 거예요. 이자도 꼬박꼬박 내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
민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눈치를 보니 남편도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니 참 당황스럽구나. 지금 아니면 제가 큰 돈 벌 기회는 없어요. 같이 사업 참여할 사람들도 다 인맥들이 짱짱해요. IT 산업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지 아버지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시켜 드릴게요. 아버님, 저희들이 더 효도하고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이번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담보는 제가 금방 돈 버는 즉시 해결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어느 부모인들 거절할 수 있을까? 이 집을 너희 엄마와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지 성훈이 너 잘 알지? 잘 알죠. 제가 그걸 모르면 사람입니까? 그래. 잘 안다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도 잘 알겠구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이 집보다 더 큰 집 사드릴게요. 더 큰 집 필요 없다. 이 집만 있으면 되지. 아버지 제가 의지할 때가 부모님밖에 더 있어요. 저 못 믿으세요. 엄마 나 믿지? 그 말 한마디에 민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자식이 뭘 믿고 기댈 때가 있을까? 부모밖에 더 있나? 남편이 큰 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했다. 이번 딱 한 번만이다. 꼭 성공하거라. 결국 아들의 부탁대로 담보대출을 받게 된 인수 씨 부부. 잘하는 걸까? 아닐까? 어쩐지 민숙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민숙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우리 이거 잘한 걸까? 인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숙은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울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지 못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고 처음 이 집을 마련하고 이사 왔던 날이 생각나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남편이 아들 잘 되라고 기도나 하지 울고 있다면서 핀잔을 주었다. 그냥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이 집 우리 전부잖아. 당신 기억 안 나?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처음 이사 온 날 당신도 나도 서로 안고 울었었잖아. 그랬었지. 단칸 새빵살이 하다가 처음으로 김인수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으니 우리 두 사람 이름 새긴 문패를 대문에 다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어쩌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렀다. 어머니 이건 용돈이에요. 사업 초기라 적지만 곧 많이 드릴 거니 기대하세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아버님 치아가 안 좋으시니 부드러운 것으로 사왔어요. 노부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들 사업이 아무 문제 없이 제발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랐다. 몇 달 뒤 은행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압류 예고 통지서. 민숙은 서류를 쥔 채 땅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끝이 떨렸다.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나오던 남편이 놀라서 맨발로 뛰어나왔다. 여보, 어디 아파?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없어졌대. 인수는 서류를 뺏어 들고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인숙의 옆에 주저앉았다. 두 눈에 핏발이 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민숙은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성훈아. 엄마야. 우리 집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은행에 기간 연장을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압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어머니 저도 지금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성훈아, 너 엄마 아빠 집까지 잃게 해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우리 집에서 저희랑 잠깐 같이 지내면 되잖아요. 은행에 집 못 팔게만 하면 돼요. 제가 해결 방법 찾아볼게요.
민숙은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차라리 꾸미기를 바랬다. 같이 지내면 되잖아? 자식 입에서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아들의 야심만만하던 사업이 망했다. 투자자도 빠졌고 직원 월급도 밀렸단다. 그렇게 두 노인의 전 재산이던 집은 하루아침에 은행에 넘어갔다. 당장 갈 곳이 없는 노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처음엔 며느리도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인다. 어머님,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옮겨놓지 마세요. 어머님, 세탁기에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손빨래를 하세요? 아버님, TV 좀 조용히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애들 공부해야 해서요. 방에 환기 좀 자주 하세요. 애들이 집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방 한 칸에서 갇혀 지내는 답답한 생활,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었다. 더구나 매일 텃밭 가꾸는 소일거리를 하던 노부부가 아파트에 갇혀 있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면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다. 아들은 얼굴 보기가 어렵게 매일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말투가 점점 날이 선다. 민숙은 그날 밤 남편 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짐 되는 것 같지 않아? 인수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다. 짐이 아니라 짐짝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민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니 아들 내외가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사실 요즘 제가 몸도 안 좋고 아이들도 너무 예민해서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데서 잠깐 지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해서요. 민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불편하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짐이야.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있는데?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이 여기 계시니까 애들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우리는 편해 보이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으니 우리는 편해 보여? 부탁이야, 엄마, 우리 가족 좀 생각해줘. 요즘 요양병원이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많대요. 인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우리더러 죽으라는 건가? 하지만 갈 데가 없었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다 떠났다. 아들은 이미 다 정해둔 듯 요양병원 입원 서류를 내밀었다. 그날 저녁 민숙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가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더구나 요양병원이라니 더 편하지 않을까? 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쉬었다. 민숙은 그 한숨에 온몸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아들 내외와 함께 요양병원에 도착한 날 소독약 냄새에 민숙은 어지러웠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인수와 민숙이 각각 다른 병동으로 가게 되었다. 아들은 집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퇴원을 시키겠다며 약속을 하고 갔다. 민숙은 낯선 병실 침상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산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예쁘네. 벚꽃은 매년 똑같이 피는구나. 근데 왜 내 마음은 해마다 더 시들어가는지. 남편 인수는 이전보다 말수가 더 줄었다. 말보다 쓸쓸한 눈빛으로 시간을 견뎠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바깥만 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는 오겠지. 그러나 몇 번 면회 오던 아들 성우는 이제 오지 않았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그렇게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병동에서 생활하면서 낮에 한 번씩 만나서 병원 주위를 산책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매일 병원밥을 먹고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생활. 그러다 보니 인수도 민숙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인숙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이러려고 평생 고생했나 봐.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지 6개월 후
민숙은 폐렴으로 끝내 눈을 감았다. 인수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를 다 마친 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인수는 아들에게 단 한마디만 했다. 앞으로 오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민숙이 가고 다시 봄이 오고 병원 화단에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할 무렵 인수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 민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나도 곧 갈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다고.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거두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도 거두지 못한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기도 쉽다고요. 김인수 씨와 이민숙 씨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집을 내어주고 결국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두 노인의 이야기. 기분이 참 씁쓸합니다. 지금 당신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